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도입니다. 얼마 전에 믿음사 패밀리 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놓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과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후딱후딱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세먼집 덕후로서 세먼집을 많이 샀는데 첫 번째는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입니다. 그냥 제목이랑 표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고른 것도 있는데 책 뒤에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삼은 한 사람의 일대기 같아서 거기에 좀 로맨스가 추가된? 사랑 이야기는 무조건 새드엔딩 팔아서 이제 전쟁이랑 로맨스 섞였다? 약간 제 심장이 반응해가지고 안 읽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자면 러시아에서 죽음은 아프리카에서 죽음과는 다른 냄새를 풍겼다. 영국군의 격렬한 포화로 시체들이 묻히지도 않은 채 전쟁에 나뒹구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태양이 신속하게 작용했다. 그러다 밤이 되면 바람과 함께 달콤하면서도 숨막히는 답답한 냄새가 전해져 왔다. 다음은 에트 우드의 눈먼 암살자 1, 2권입니다. 왜 샀냐면 제목이 가장 땡겼고 작가가 시녀 이야기를 쓴 그 마거리 애트우드의 대표작이라길래 읽어봐야죠. 게다가 이제 부커상까지 받은 작품이라면 내용은 어렵더라도 그 원독후의 성취감이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해봤는데 약간 SF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더 궁금해지는 소설입니다. 역시 앞에를 한번 읽어보자면 전쟁이 끝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내 동생 로라는 차를 몰던 중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그 다리는 수리공사 중이었다. 로라는 위험 표지판을 그대로 지나쳐 간 것이다. 차는 새로 난 잎사귀가 깃털같이 덮여있는 나무 꼭대기를 강타하면 3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고 이내 화염에 휩싸여 골짜기 바닥에 얕은 생강으로 곤두박질 쳤다. 부서진 다리 한 부분이 차 위에 떨어졌다. 불탄 파편 외에는 그녀의 자체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다음은 수카르 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입니다. 이 박스에서 가장 얇은 단편이고요. 내용이 따뜻하다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좀 소설을 고르라면 약간 추리를 할 수 있게 대립하는 내용 위주로 관심이 생기는데 계속 서로 쌈박질하는 거 보면 환멸 나고 피곤해서 어디 독서를 해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목가적인 내용으로 힐링을 주는 소설들도 땡길 때가 있어서 읽어보려고 샀습니다. 서문 빼고 앞문장을 읽어보자면 1969년 6월 마리오 히메네스는 하찮은 이유 하나와 행운 하나 때문에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시엔키 에비츠의 쿠오바디스 1, 2권입니다. 이 책은 제가 북클럽 가입 때 선택 도서로 고민 좀 했는데 이참에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기별을 많이 한 편이라 포인트가 넉넉하니 아주 과소비 탕진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은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폴란드 작가에다가 내용도 고대 로마의 가치관이랑 이제 종교 갈등이라길래 저는 앞서 말했듯이 이런 대립되는 갈등 요소들 좋아해가지고 이래저래 그냥 너무 궁금한 소설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도 읽어보자면 페트로니우스는 한낮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에서 깨어났다. 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아인데의 운명의 딸 1, 2권입니다. 저는 아직 영혼의 집을 안 읽었고 그게 시리즈 중 가장 마지막이고 요 운명의 딸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지만 저는 청개구리라 순서대로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약간 요조 숙녀가 사랑하는 그이 찾겠다고 남장을 하고 모험을 한다는데 세상에 남장놀이라니 옛날에서야 좀 유명했잖아요. 뭐 커피 프린스나 아름다운 그대에게 애니로 오랑거그 호스트부 너무 재미있게 봐서 약간 라떼 인간으로서 이 책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책의 첫 문장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한 가지씩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다. 로 시작하네요. 이 박스에서 마지막은 같은 작가의 세비야비 초상입니다. 이 책이 아이엔드의 3부작 중 두 번째라고 하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고 책 뒤에 소개를 보니까 작가 특유의 마술적 사실주의와 에로티시즘이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길래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표지 보면 그 달과 유펜스 표지랑 좀 어울리는 느낌? 그리고 이 세피아가 좀 색깔이 흑갈색인데 그 빛의 초상이라고 하니 괜히 궁금해집니다. 앞 내용을 좀 읽어보자면 나는 1880년 가을 어느 화요일 샌프란시스코의 외할아버지 댁에서 태어났다. 미로 같은 그 목조집에서 배가 남산만해진 엄마가 내가 나올 길을 마련하느라 심장을 펄떡거리며 뼈가 부서질 듯 절망적으로 숨을 몰아쉬는 동안 거리에는 중국인 동네의 야만적인 일상이 들끓고 있었다. 이국 요리에 지워지지 않는 냄새며 소란스럽게 넘쳐나는 사투리 섞인 악다운이 바쁘게 오가는 벌떼 같은 인간 군상들. 나는 그 새벽에 태어났는데 차이나타운에서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서 그 시간쯤이면 시장이 열리고 마차 행렬이 시작되며 우리에 갇혀 요리사의 식칼을 기다리는 개들의 구슬픈 울음소리도 시작된다. 나는 내 출생에 얽힌 세세한 내용들은 먼 훗날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몰랐더라면 험난한 망각 속에서 영원히 헤매었을 테니 더 나빴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는 비밀이 많아서 그걸 전부 털어놓으려면 시간이 모자랄지도 모른다. 이렇게 9권 사서 선택한 증정 도서는 낮이 어둠에 잠기듯 아름답다 입니다. 첫 문장 역시 읽어보자면 이렇게 되네요. 고독은 잴 수 없는 것. 이제 두 번째 박스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입니다. 믿음사 TV에서 아부가 추천해준 세문집 중 안 읽어본 책입니다. 그래서 읽어봐야 하니까 이참에 샀고요. 자매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이 책 뒤에는 한 남자가 이나라는 여성을 사랑해서 18년 동안 곁에서 지켜본다는 내용이라 이게 로맨스인가 스토커인가 궁금해지네요.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여자 형제들은 서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지 혹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 둘 중 하나다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잭 런던의 야성의 부름입니다. 제가 마틴 에덴 읽고 취향이라 대표작을 구매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표지가 일단 너무 멋들어지네요. 눈동자 색이랑 맞춘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늑대 개 이야기라는데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물농장 이런 게 밥 친구일 때가 많아가지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중에 베일리도 재미있게 봤거든요. 아무튼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방랑의 도약에 대한 오랜 그리움은 관습의 사슬에 마모되지만 다시 한번 그 겨울잠으로부터 야성의 혈통이 깨어난다. 로 시작합니다. 다음은 렌치의 독일어 시간 1, 2권입니다. 이 책은 에밀 놀데라는 독일 화가를 모델로 삼은 이야기라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이 표지도 에밀 놀데의 작품인데 약간 붉은색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가 한 성격하는 화가인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그들은 벌로 내게 글짓기를 시켰다. 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앤서니 버지스의 시계태엽 오렌지입니다. 원래 관심 있는 책인데 이 책이 기념 보증이라서 조금 두꺼워졌죠. 게다가 이제 세일까지 한다? 못 참았습니다. 너무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고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오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위구의 파리의 노트르담 1, 2권입니다. 이 역시 유명한 책이라 관심이 있었는데 예전에 펼쳐봤을 때는 약간 글이 잘 안 읽혀서 말았거든요. 근데 다시 앞부분부터 읽어보니까 나름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원체 유명하니까 다른 뭐 뮤지컬이나 영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보자면 시태성과 대학과 장안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성내에서 모든 종들이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는 소리에 파리 사람들이 잠에 깬 지가 오늘로 꼭 348년 하고도 6달 19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 1482년 정월 초여세라는 날은 역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날은 아니다. 그처럼 아침 일찍부터 파리의 종과 시민들은 뒤흔들고 있었던 사건 속에는 아무것도 괄목할 만한 일은 없었다. 다음은 엘리엇의
플로스강의 물방앗간 1, 2권입니다. 이 책을 산 건 벗겨진 베일을 읽고 재미있어서 샀는데요. 이 책마저 재미있음 이제 그 길고 긴 미들마치 읽어볼 생각 있습니다. 이 책은 페미니즘 문학의 고전이라는데 일단 진취적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구마를 적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 풍경 묘사가 상당히 취향인데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드넓은 들판을 따라 점점 넓어지는 플로스 강은 그 푸른 강둑 사이로 재우치며 바다로 흘러가고 정겹게 치는 파도는 그 강을 마중하러 달려와서는 격렬하게 포옹하며 길을 막는다. 다음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아직 전집을 다 못 읽었지만 단편은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책이 찌질이의 일대기 같아서 남일 일이 아닌지라 읽어보고 싶었어요. 약간 소설 읽을 때 주인공들이 너무 좀 비현실적이게 착하고 아름답고 뭐 선한 그런 인물들이 대다수잖아요. 악역도 좀 악역스럽지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찌질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쓴 소설이 나름 희귀성이 있으니까 게다가 얇기까지 한 편이니 한번 읽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자면 나는 아픈 인간이다. 나는 심술궂은 인간이다. 나란 인간은 통 매력이 없다. 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카사레스의 모델의 발명입니다. 산 이유 중에 요 표지랑 제목 그리고 이 책 뒤에 순간과 영원 그리고 환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기묘한 이야기라길래 궁금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착하고 보르헤스의 찬사까지 받은 작가이길래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오늘 이 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름이 앞질러 온 것이다. 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증정 도서는 요겁니다. 안톤 체호프의 드라마. 앞문장을 보자면 파벨 바실리치씨 저기 어떤 숙녀분이 선생님을 찾는데요. 로 시작하네요. 다음 세 번째 박스 뜯어볼게요. 첫 번째는 지드의 미패범들입니다. 지상의 양식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읽어보고 싶어지잖아요. 이 책이 지드가 자신의 유일한 소설이라고 칭했고 이 책 뒤에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이 진실한 모습을 숨긴 채 상대방을 대하며 인생과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하는데 이 책 역시 좀 현실 고증을 다룬 소설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첫 문장을 읽어보자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가 됐는데 하고 베르나르는 생각했다. 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데블린의 베들린 알렉산더 광장 1, 2권입니다. 제가 이거 의류 거랑 여기랑 어디 거 살까 고민 좀 하다가 여기를 선택했는데 이 책은 한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에 죽인 놈이 좀 착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배신당하고 상해당하고 또 한 번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거라서 스토리 흥미진진해서 결말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약간 죄를 저질렀으면 그만큼 살아서 업보빔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인지라 일단 전개는 마음에 듭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자면 이 책은 베들린의 시멘트 공장 노동자이자 운송 노동자였던 프란츠 비버코프에 관한 보고서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어떤 일 때문에 형무소 생활을 하고 풀려나 이제 다시 베들린에 들어와 바르게 살기로 마음먹는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외부에서 느닷없이 운명처럼 들이닥치는 알 수 없는 무언가의 모진 싸움에 휘말린다. 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은 선택 도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저 이거 벗겨진 베일을 선택했는데 진짜 원래는 메로스가 갖고 싶었지만 메로스가 금방 품절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에세 3권 세트. 원래 1권만 사고 다음에 2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하려 했는데 세트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일 때는 세트 못 참죠? 바로 구매했습니다. 원래는 몽테뉴 수상록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완역본 나오다니 읽어보고 싶은 책 다 읽으려면 진짜 부지런히 독서해야겠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1, 2권입니다.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은 책이었어요. 계속 읽어야지 사야지 생각만 하다가 이참에 구매했습니다. 추천을 여기저기 해서 지금 기대치가 아주 높아요. 앞에를 읽어보자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씁쓸한 아몬드 향내는 언제나 그에게 짝사랑의 운명을 떠올리게 했다. 로 시작하네요. 다음은 아서 밀러의 시련입니다. 미국 극작가 중에서 가장 취향인 게 아서 밀러 작품이라서 제가 세일즈맨의 죽음 읽고 이제 뭐 읽을까 하다가 여기에 조금 줄거리가 흥미진진해가지고 영약한 소녀가 등장하는 부분이 약간 선택한 포인트라고 해야 하나? 이 책 뒤를 보면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라서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든 문장을 읽어보자면 마녀사냥은 그러나 단순한 억압이 아니었다. 이것은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희생자를 고발한다는 구실하에 비행과 죄를 공공연히 저지르던 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 미루어둔 기회로 작용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레르 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입니다. 러시아 작가고 요 책 뒤에 낭만적 무언가 비극적 영웅 이야기 속에 현실을 담아낸 고전이라길래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이 스토리도 되게 웃긴 게 길 가다 한 남자 만나는데 남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의 원인으로 스스로도 불행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제가 불가고프의 그 거장과 마르가리타 되게 좋아하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미하일. 그래가지고 선택한 것도 약간 있습니다. 단순하죠? 서문을 읽어보자면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본론 앞부분을 읽어보자면 역마차로 치플리스에서 오는 길이었다. 내 작은 집마차 안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어있었고 가방의 반은 그루지아 여행 중에서 썼던 일기로 채워져 있었다. 그 일기 대부분이 분실된 것이 당신에겐 다행한 일이며 나머지 짐들이 무사했다는 점에선 나도 운이 좋았다고 본다. 로 시작하네요. 마지막 세문집입니다. 바로 회. 발자크의 어둠 속의 사건. 발자크 최고의 역사 소설이자 정치 소설이라길래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재미난 게 발자크니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했을 때 배경이라면 더 재미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가 완전 카오스 그 자체였으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자면 1803년 가을은 우리가 제정이라고 일컫는 시대의 초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을 가운데 하나였다. 10월에 비가 내려 초원을 시원하게 적셔주더니 11월 중순에도 아직 나무에 푸른 잎이 무성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종신 집정관으로 선포된 보나파르트와 하늘 사이에 상한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인물의 위험 일부는 그런 현상에 기인하고 있었다. 실로 이상한 일은 1812년이 되어 일기가 불순해지자 그의 행운도 기운 것이다. 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제 2권 남았는데 먼저 유일한 세계의 시인선인 보르헤스의 작가입니다. 보르헤스의 다른 작품들도 세문집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단 시집을 샀는데 뭔가 믿음사 시집을 사게 되더라고요. 네루다의 시집을 살까 이거 살까 고민하다가 먼저 읽어보고 싶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찐막은 요거. 와 대박. 팝콘 특별판 버전의 레미 제랍을 샀습니다. 와 대박. 생각해보니 아엔드랑 빅토르 위고만 2작품씩 샀는데 제가 최대한 다양한 작가로 고르려고 했지만 레전드 작가들이니 뭐 아쉬울 건 없고요. 생각보다 더 본세가 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믿음사에서 패밀리 데이 때 산 책들 택배깡 했는데
목이 아프네요. 이렇게까지 살 생각은 없었는데 정말 포인트가 계속 남아가지고 구매하다 보니 남은 건 이렇게 행복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